한국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존재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싶다는 선대로부터의 갈망과는 별개로 비가시적이고 노력 재능만으론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의 특성상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적응과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선 마음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마음을 돌볼 틈조차 없었던 한국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대동강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고통은 정도에 따라 자살로도 귀결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첨단 의료 장비도 뿌리의 원천을 포착할 순 없다. 물리적으론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마음의 특성과 이를 이해하고 통제하길 원하는 대중들의 수요가 상충하자 이러한 틈새를 선점하기 위한 작자들이 앞다퉈 심리 전문가를 참칭하기 시작하였고 작금엔 20여 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심리 오남용의 진원지로서 여겨지고 있다. 초창기엔 자칭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청중들에겐 끝없이 강조한 마음의 관리와 통제를 스스로는 이루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 이후엔 성악가, 음악가 출신의 일반인이 타고난 입담과 예능감을 바탕으로 방송계에 등장하여 스타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강연의 주제는 대부분 마음 챙김, 치유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이력을 찬찬히 살펴보면 심리와 연관된 전문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리 전문가라는 허울로 혹세무민하였으며 실체를 알지 못한 일반인들은 지금도 그들을 멘토로 인지하고 있다. 이 중 한 사람은 대학원 석사 논문조차도 본인 스스로 작성하지 못하여 종국엔 논문 표절로 인해 석사 학위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유튜브와 지상파에선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 및 남들이 써놓은 책의 내용 등을 짜깁기 함으로써 가장으로 점철된 지위를 위태롭게 연명하는 실정이다. 심리학의 기본부터 공부한 필자로선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으나 최근엔 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 분노를 넘어 격분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자신의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전지전능한 심리 상담가 겸 소아 청소년과 의사 겸 코치 겸 부모 교육 전문가로 신격화되어 있다. 물론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서의 전문성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본업과의 교집합만으로 다 직역을 참칭한 상흔은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식습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에서 현저히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식습관과 태도는 음식의 맛보단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촉감으로 음식과 친해지기, 후각과 체험으로 음식에 대한 태도 전환하기 등과 같은 엉뚱한 처방을 제시하는 행태를 들 수 있다. 즉, 산재되어 있는 논문과 책 속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전문성으로 둔갑한 것이다. 게다가 어느 채널에서는 놀이법 200가지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위시한 놀이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모든 육아를 외할머니가 도맡아서 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서먹하다는 인터뷰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놀이법이 최고의 육아 방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작태행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놀이엔 특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와 함께 어떠한 놀이를 할지 탐색하는 행위 자체가 놀이의 기본이자 시발점이며 그 안에서 나름의 규칙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놀이의 근간일 뿐이다. 이처럼 어설픈 전문성으로 모든 영역을 섭렵한 전문가인 듯 홍보하는 작태를 보면 이제는 역겹기까지 하다. 오죽하면 생방송으로 아이들 서너 명을 모아놓고 함께 놀아보라고 그분에게 권유하고 싶을 정도이다. 의사라는 타이틀과 방송의 편집, 띄워주기에 힘입어 심리 전문가로 등극하는 한국의 사회병리 현상은 마약을 합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악용하여 몇몇 의사들이 마약 오남용을 일으키는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본다. 심리학 박사인 나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라이선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같은 환경과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웃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고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와 같은 인간을 향한 관심은 반드시 저변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심리 전문가라는 가면을 쓴 몇몇 사람들이 심리를 오락화 주술화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만성적 심리 오남용을 타파하기 위해선 진정한 전문가가 가짜 전문가의 자리를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서 언급한 진정한 전문가란 인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진심 어린 관심 및 각자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파일링을 통해 단 한 명에게라도 확실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일컫는다. 필자는 이들이 주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만 있다면 가짜들의 추악한 민낯과 틈새 시장을 척결함과 동시에 심리 오남용도 점진적으로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한다.